지금까지 우리는 건축 설계에 관한 기본적인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옥 건축 설계에 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옥에 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먼저 한옥을 새로 건축하는 신축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한옥으로 만드는 리모델링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개조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전통 한옥으로 지은 집을 구입해서 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설사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현대건축이고 아파트일지라도 그 내부 인테리어를 한옥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옥 생활을 향유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신축 같은 경우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요즘 최근에 유행하기도 있기도 한데 농촌에 있는 농가주택을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농촌에서 가축을 기르던 축사를 구입을 해서 이것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한옥으로 이렇게 고치는 경우를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농가주택들이 주로 목조로 건축이 되어 있고 한옥의 기본적인 형태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원생활을 즐기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파트나 아니면 현대식 주택에서 인테리어를 한옥형으로 해서 친환경적인 분위기를 즐기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우리가 한옥에서 살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옥 건축 설계는 누가 하느냐라는 건데 앞에서 크게 말씀은 드렸습니다. 한옥도 마찬가지로 건축사가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사는 단지 일반적인 건축물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한옥에는 생소한 분들도 일부는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한옥에 관해서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건축사가 설계를 하는 것이 먼저 첫 번째 순서입니다. 다음으로 특수한 분야인데 문화재 실측 설계사가 있습니다. 문화재 실측 설계사는 건축사를 취득한 다음에 한옥에 관한 공부를 더해서 다시 자격증을 딴 다음에 문화재에 관한 보수공사나 문화재에 관한 설계를 할 때 활용하는 건축사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설계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한옥을 설계하도록 부탁을 드려가지고 한옥을 건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옥을 설계하는 방법은 건축사와 문화재 실측 설계사를 통해서 설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끝난 다음에 한옥 건축에 관한 시공은 일반 건축과 똑같이 건설회사에서 의뢰를 해서 공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특수한 경우처럼 문화재 건설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즉 문화재 보수를 주로 하는 문화재 보수회사가 있는데 이분들한테 한옥을 지어달라고 부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쓰고 있는데 개인이 직접 집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관한 전문 지식이 필요는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진다면 이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단지 전문가에 비해서 조금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문가가 직접 시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집은 서울에 있는 한옥인데 1층을 콘크리트로 지어서 기초를 만들어 놓고 2층과 3층을 한옥으로 지었습니다. 이렇게 한옥을 신축해서 지어서 한옥에 사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될 것입니다. 이 집은 농가에 지은 농가 전원주택인데 한옥으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옥으로 담백하게 짓고 전원생활을 즐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오래전에 마을을 조성을 하고 여기에 한옥으로 지어서 한옥 단지를 만들었던 곳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통 한옥을 지어놨는데 이런 집들을 구입해서 사는 방법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요즘 이제 많이 유행하고 있는 집입니다. 농가의 주택을 매입해서 이것을 한옥형으로 리모델링하는 광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면은 아래에 있는 집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살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경향들이 많이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되실 것 하나는 이렇게 한옥형으로 리모델링 하는데 돈이 적게 들 수도 있지만 많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공사하는 내용에 따라서 공사비는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림은 한옥으로 관공서 건물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동사무소 건물인데 한옥형으로 이렇게 구축했습니다.
여기 계신 직원분들은 한옥형 건축으로 해서 관공서에 근무하기 때문에 보람을 느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관공서를 다가가기에도 굉장히 친숙할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건물은 공공건물을 한옥형으로 계획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조그만 건물들이 모여서 마당을 만들고 그 마당에 크게 가운데 마당을 형성할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조그만 공간 하나의 건물 하나는 무슨 과, 다른 건물 하나는 또 무슨 과, 이렇게 해서 소 단위의 그룹들이 모여진 다음에 가운데 큰 마당을 형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맨 뒤에 총과라는 건물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옥이라든가 아니면 한옥마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포도송이처럼 건물로 마당을 형성하고 이러한 건물들이 전부 모여서 또 큰 마당을 형성하고 그리고 하나의 마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한옥형으로 했는데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안이 되겠습니다. 물론 주차장이나 필요한 시설들이 있겠지만 이것은 지하에 설치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건물은 공공시설인데 한옥형으로 최근에 건축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한옥형으로 이렇게 공공건물에서 도서관이나 아니면 어린이 시설 같은 데 많이 활용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친환경적이고 건강에 좋은 집이어서 유익할 것 같습니다. 단지 건축비가 많이 드는 단점은 있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외국에 있는 아파트 건물입니다. 우리나라 건설회사에서 가서 직접 지어주고 했던 건물인데 밖에서 봤을 때는 서양 아파트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안에는 우리나라의 한옥형의 기초기술인 온돌이라든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분양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우리 아파트처럼 신발을 벗고 거실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생활에 익숙지 않아서 고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온돌의 우수성, 온돌의 과학성에 생활의 편리성까지 같이 곁들여서 거기에 매료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굉장히 분양이 잘 되어 가지고 성황리에 끝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옥 기술이 새로운 현대 건축이나 아니면 전통 건축을 재현하는 데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술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